혹시 유명한 건축물들을 보면서 아니, 저 건물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 하고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서 건축의 역사 속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인도의 타지마을. 정말 하나같이 아름다운 건축물이죠? 근데 참 신기하지 않나요? 생김새는 완전히 다른데도 말이에요.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놀랍게도 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슝 날아가서 각 시대가 어떻게 저마다의 독특한 건축물을 만들어냈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고대 세계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시작했던 때죠. 이때는 바로 주변의 자연환경, 그리고 인간의 믿음이 건축의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건축의 시작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쓰는 거였죠. 진흙이 넘쳐났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말 그대로 진흙을 뭉쳐 햇볕에 말린 흙벽돌을 썼고요. 반면에 단단한 돌이 지천이었던 이집트에서는 거대한 돌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재료의 차이가 사람들의 세계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흙벽돌 건물이 쉽게 부서지는 것처럼 불안정한 세상에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적인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한 가운데에 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염원을 담아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인공산을 쌓아 올렸죠. 그런데 이집트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단단한 돌을 사용했던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지었죠. 이건 그냥 왕의 무덤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파라오의 절대적인 권력이 죽음 너머까지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하나의 강력한 선언문 같은 거였습니다. 자, 이제 무대를 옮겨서 그리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건축을 그냥 짓는 행위가 아니라 완벽한 이상을 표현하는 예술의 경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스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완벽함이었어요. 조화, 균형, 비례, 이런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건물로 표현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들의 신전이나 극장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열려 있었고, 특히 밖에서 봤을 때 그 완벽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완벽함을 향한 집념이 만들어낸 게 바로 오더라는 아주 엄격한 기둥 양식인데요. 가장 먼저 제일 오래되고 단순한 도리아식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힘있고 견고해 보이죠? 그래서 흔히 남성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은 이오니아식이에요. 도리아식이랑은 분위기가 확 다르죠? 양 끝에 달린 저 우한 소용돌이 장식이 바로 이오니아식의 시그니처입니다. 훨씬 더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죠. 그리고 마지막 아칸서스라는 식물 잎사귀를 아주 화려하게 조각한 코린트 양식입니다. 정말 장식적이죠? 놀랍게도 이 세 가지 기둥 스타일이 이후 무려 2000년이 넘도록 서양 건축의 기본 문법, 즉 ABC가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엔 로마로 떠나볼게요. 그리스가 건물의 겉모습, 즉 외부를 조각품처럼 다듬는 데 집중했다면 로마 사람들은 전혀 다른 고민을 했어요. 바로 내부 공간을 어떻게 하면 거대하고 실용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그 위대한 고민의 해답은 바로 아치였습니다. 이 쇠비 모형 돌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위에서 누르는 엄청난 힘을 양옆으로 쫙 분산시키는 진짜 천재적인 발상이었죠. 근데 로마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아치를 쭉 하고 길게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볼트라는 터널 형태의 지붕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걸로 엄청나게 넓은 공간도 거뜬히 덮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아치를 360도로 뺑 돌리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돔이 탄생하는 겁니다. 로마 건축의 상징이자 기둥 하나 없이 뻥 뚫린 대규모 실내 공간을 만드는 핵심 기술이었죠. 그리고 그 기술력의 결정체가 바로 로마에 있는 판테온입니다. 가운데 기둥이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거대한 공간을 돔 하나로만 덮었다는 게, 와, 이건 정말 로마 공학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니까요. 그리스는 밖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조각 같은 건축, 반면
로마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압도적인 공간감을 주는 공학적인 건축.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강대했던 로마 제국도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자 건축의 방향키도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게 돼요. 이제는 제국의 힘이 아니라 오직 신을 향한 믿음이 건축의 가장 큰 동력이 된 시대가 온 거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실 처음부터 교회를 화려하게 지을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법정이나 시장으로 쓰던 바실리카라는 공공 건물을 자신들의 예배당으로 활용했습니다. 안이 길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기에 정말 안성맞춤이었거든요. 한편 동로마, 즉 비잔틴 제국에서는 건축가들이 아주 골치 아픈 문제에 부딪혔어요. 네모난 방 위에 어떻게 둥근 돔을 얹지? 하는 거였죠. 상상만 해도 뭔가 딱 안 맞잖아요. 이때 등장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바로 펜덴티브입니다. 네모난 방의 네 귀퉁이를 삼각형 모양의 곡면으로 채워서 원형의 받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 돔을 올리는 방식이었죠. 이 펜덴티브 기술 덕분에 비잔틴 교회는 겉에서 보면 그냥 밋밋하고 평범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딴 세상이 펼쳐집니다. 사방에 황금빛 모자이크로 반짝이는 그 거대한 돔 아래 서 있으면 정말 지상에 내려온 천국에 와 있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죠.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중세의 고딕, 르네상스 같은 중요한 시대들도 있지만 오늘은 건축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또 하나의 거대한 혁명, 바로 산업혁명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은 건축가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줬어요. 바로 대량 생산된 철강과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겁고 두꺼운 톨벽으로 건물을 지탱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얇고 강한 철골 구조만으로도 건물은 얼마든지 더 높이 그리고 더 넓게 지어질 수 있게 된 거죠. 건축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여행을 하고 나니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도대체 왜 건물들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갖게 된 걸까요? 그 답은 어쩌면 아주 간단합니다. 건물은 그냥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건물은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고 어떤 기술을 가졌으며 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먼 훗날 한 1000년쯤 뒤에 미래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본다면 우리의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들은 21세기를 살았던 우리에 대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